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저하고 열심히 봤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시장 전망치가 75만이었는데 23만이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쇼크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당장 고용지표가 발표된 그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솔직히 좀 애매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했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방경직성 정도는 보여줬고요.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방경직성을 보여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졌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하는 건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사실 그죠, 달러도 원래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하락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달러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좀 애매한 반응들 왜 그랬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목요일 날쯤에 제가 아마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는 사람 뒤통수를 많이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날 이 시점에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벤트가 만약에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딱 교과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이벤트가 발표되고 나서 어차피 내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을 줬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루는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도치형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치형봉, 시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봉을 만들어냈다가 다음날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런 설명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뭐 일주일 가량의 어떤 그런 좀 시간이 걸리더라. 시장에 이런 결과가 반영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시차가 있는 것들, 요즘에 그런 트렌드, 좀 지표가 나오면은 딱 시장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트렌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 금요일날 밤에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사실 요겁니다. 일단 어쨌든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 메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은 버텼다. 일단 뭐 미국은 버텼다라고 치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럽 시장이 일단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점을 일단은 좀 우린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럽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철렁하고, 물론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제 낙폭을 확대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니까 유럽도 반등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래 꼬리를 적당히 달긴 달았는데, 아무튼 유럽 같은 경우 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상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좀 저항을 많이 쌓아놨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지표로 쇼크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좀 의미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은 그냥 하루 버텼는데 오늘 밤에 참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잘 버티게 됐는데, 글쎄요, 화요일날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유럽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유럽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래서 저 금요일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미국 경기 회복이 둔화가 됐으니까 달러는 더 아래로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제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하방 경직성 보여줬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진 않다라고요. 이게 선반영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그런 점이 지금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점 때문에 반등을 시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거.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지 여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테이퍼링이 좀 느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테이퍼링이 느려지면 아무래도 금리는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금리는 또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한 점이긴 합니다. 저도 이게 잘 설명이 좀 되지는 않아요. 하여튼 좀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그래서 금리 올라오면,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나스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스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S&P가 더 약하고 나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S&P는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나스닥 IT 빅테크들이 더 강했던 거를 보면은 일단 시장은 뭐 테이퍼링이고 뭐 이런 거고 간에 일단은 그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컸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주목을 했던 거는 뭐 테이퍼링 둔화 이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니고 시장의 포커스는 그거였다. 예. 시장의 포커스는 그 경기 회복 둔화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S&P가 더 약한 걸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결과적으로 어제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래서 일단 숏배팅 하기가 좀 애매해졌죠. 좀 하여튼 그림이 좀 더러워지긴 했죠. 금요일날 숏배팅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뭐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솔직히 이건 좀 굉장히 싸합니다. 이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음봉이 나와줬어야 맞다는 생각인데, 근데 뭐 일단은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이게 속임수일 수도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시장 뭐 이렇게 마감이 됐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당연히 올라왔겠죠. 네, 변동성 지수 결과적으로 16을 지키면서 반등을 일단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점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불안하다, 이제 한 방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하긴 했네요. 어쨌든 얘도 근데 지켜야 될 자리는 계속 아슬아슬하지만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S&P고 나스닥이고 겉으로는 잘 올라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좀 병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고용지표가, 이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일단 이런 점이 조금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긴 해요. 지금 이제 숫자가 25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25만인가 23만인가가 나왔죠. 과연 이 숫자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25만, 23만이라는 이 숫자가 일단 플러스죠. 어쨌든 이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죠.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고 일단 플러스긴 하고, 예전에 뭐 90만이 넘는 숫자가 몇 개월 동안 나왔거든요. 한 두 달, 세 달 정도 9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지금 25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물론 예상치가 75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요. 또 그리고 직전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값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일단 이거 한 번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제기는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지라고 이야기할 만도 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저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말에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뭐 0이나 마이너스급도 아니고, 일단은 어쨌든 뭐 한 달만 지금 25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지까지는 솔직히 조금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25만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이 느려지느냐, 또 그건 확실히 또 아닌 것 같죠. 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어쨌든 연내라고 했기 때문에 25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좀 늦어질 수 있겠죠. 한 달, 두 달 정도 늦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9월, 10월부터 할 거, 뭐 11월, 12월로 늦춰지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두 달 정도 테이퍼링 한두 달 테이퍼링 느려지는 건 솔직히 이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이 중요하지, 뭐 한두 달 늦춰지는 거 이런 거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5만이라는 숫자의 의미,
테이퍼링을 뭐 완전 지연시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하기까지는 그것도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좀 이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기대치에 많이 부합하지 못했으니까 주식시장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가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금요일날. 그래서 안 그래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뭐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JP모간에서도 뭐 직관적이지 않은 시장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데 보면 테이퍼링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금리 움직임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뭐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걸 가지고, 아직 뭐 어제 숫자를 가지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직 그죠? 그런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다들 뭐 좀 시장 반응이 애매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매함이 결과적으로 좀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마 화요일날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뭐 그때 무슨 일이든 생기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일단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시고, 오늘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봤던 움직임은 금요일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 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은 이게 좀 진실된 반응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은 솔직히 미국은 워낙 뭐 주식시장이 미친듯이 강하니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쳐주지만은, 미국보단 약하잖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된서리를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점들이 한국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적당한 좀 월요일날 장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유럽 시장이 안 좋았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어쨌든 42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반등의 한계치는 425 정도예요. 뭐 121선도 있고요. 대충 이 근처에, 뭐 물론 이 근처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부근에 뭐 일목균형 표상, 뭐 구름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425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래저래 중요한 자리예요. 425 부분까지는 어쨌든 반등의 가능성 정도는 일단 열어는 놓고 보고 있다, 뭐 맨날 드렸던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425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425 이 이상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이거는 아래쪽으로 안 가겠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25라는 가능성을 열어놔라, 오히려 425를 좀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 한번 세게 해야 된다, 그때 숏을 진짜 세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저는 지금 425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425는 절대 못 와가 아니고 갈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거지, 전 지금 425에 가야 된다,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여튼 그 425로 올라오면은 원래 기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다라고 봐요. 425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더 오르겠다라는 거지, 이건 솔직히 425까지 올라왔다는 건 아무튼 그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25라는 이야기, 아니면 425를 넘어가면 오히려 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워낙 속임수가 많고 오버슈팅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고려하는 점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간, 사실상 이제 올해 내내 9월인데 9월까지 지금 이제 위쪽으로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위쪽으로 자꾸 저항을 누적해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저항을 이번에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딱히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게 솔직히 돈빨이잖아요. 돈빨, 유동성의 힘인데, 근데 뭐 미국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내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지금 9월이니까 길어야 3개월 남은 건데, 어쨌든 신흥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미국이 52번째 주지만 미국은 아니잖아요. 신흥국이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돈빨이 있어야지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돈빨도 잠그겠다, 수도꼭지 잠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425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더욱더 강하게 들이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인 이게 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시장 같으면 절대 그 부근에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친 시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튼 드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오늘 뭐 미국의 움직임, 뭐 한국의 움직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사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고용지표가 좋으나 안 좋으나 무조건 올라가고, 뭐 테이퍼링이고 뭐시기고 안에 무조건 올라가고, 솔직히 좀 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원래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요. 그런 점들을 좀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현금 아끼란 이야기 정도밖에 못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숏배팅 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저항에 이제 드디어 터치는 했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몇 년간의 그 2018년에 만들어놨던 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연결한 그 큰 추세선에 오늘 터치하긴 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터치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장 마감한 건 아니니까 이 저항선을 한 2거래일이나 3거래일 정도 확인하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 일단 좀 조심은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일단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며칠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에 뭡니까? 이번 주에 코스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주죠. 그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일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니까 뭐 어쨌든 장중의 움직임들 굉장히 장난 많이 칠 수 있다, 장중의 움직임들은 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정도 일단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기주의 특징이 보통 그래요. 뭐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그렇게 큰 시세를 막 안 줘요. 그러니까 장중에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리고, 장중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일봉으로 그려보면 뭐겠어요? 결국 윗꼬리 아랫꼬리만 긴 어떤 이런 모양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하루 종일 기대감은 높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기대감은 높은데, 그런 기대감들을 까 부숴버리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뭐 일단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만기주가 옵션 만기주가 보통 그렇긴 그래요. 그런 점들 좀 고려하시면서 어쨌든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그 고용지표에 대한 유럽 시장의 반응이 그게 좀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코스피가 뭐 정상적인 반응을 따라갈지 어떻게 될지. 근데 일단 아직까지 안 빠지는 아침 9시 47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1시간째 개기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코스피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기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보이고, 계속 이런 모습이면 420 넘어가겠다라는 모습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일단 뭐 버티니까 버티나 보다 하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만기일이니까 어쨌든 뭐 딱히 그렇게 옵션 시장을 막 그렇게 막 크게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 정도는 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그 달러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지도 이제 슬슬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죠. 선반영이란 점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먼저 저기 115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요렇게 지금 일단 시장은 그런 논리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예.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특별한 뭐 주식시장 이벤트 같은 거 없거든요. 오늘 밤에 미국 휴장이니까 오늘 밤 쉬는 거고, 뭐 딱히 나머지 없죠. 예. 그냥 맨날 그 발표되던 그런 경제지표들 뭐 그런 것들 나오고, 금요일날 PPI, 목요일날 고용지표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